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동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자료 구조 및 실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트고요. 결국 많이들 포기하는 부분이 이 리스트이기도 해요. 연결 리스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구조의 기본 기초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기본 재료가 시멘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하는 어떤 추상 자료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두 가지가 배열과 뭐였어요? 연결 리스트였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이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배워보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면 되는지도 알아볼 텐데요. 사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것이기도 해요. anyway 어렵습니다. 동적 할당, 포인터 다 사용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런 각종 프로그래밍적인 문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문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한번 해결해 봐요. 자, 먼저 추상 자료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는 일반 자료형에 대해서 C 언어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문자 자료형, 정수 자료형, 실수 자료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체라고 했던 사용자 자료형,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있었어요. 정의 자료형.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추상 자료형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벌써 있죠. ADT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터 구조를 좀 더 추상화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추상 자료형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 사용자 자료형의 좀 더 상위 레벨, 좀 더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표현 방법보다는 한 단계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추상 자료형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리스트예요. 뒤로 갈수록 우리 5주차, 6주차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잠깐 살펴보면 스택, 큐, 트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스택 ADT, 큐 ADT, 트리 ADT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자료를 어디에 담을 것이냐의 관점인 거고요. 우리는 오늘 그 추상 자료형의 첫 번째 리스트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리스트란 무엇이냐? 연속적인 의미의 객체들을 모델링하는 것이다. 어렵죠. 결국에는 이 순위라고 하는 정보를 인코딩하는 겁니다. 사자 1등, 오리 2등, 코끼리 3등, 독수리 4등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어떤 자료형이 있을 때, 이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을 때 첫 번째 방이 랭크 1, 순위죠, 순위. 두 번째 방이 랭크 2, 세 번째 방이 랭크 3, 네 번째 방이 랭크 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수은이라고 하는 것을 매핑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추상자료형이에요. 사실 꼭 그렇게 할당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아무튼 리스트 ADT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결국 우리가 순위라고 하는 거를 그 방마다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트 ADT의 메소드를 살펴볼게요. 메소드는요, 함수예요. 즉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함수가 필요합니까?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리스트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대요. 원소는 그 순위, 즉 그 원소 앞에 원소 개수를 특정함으로써 접근, 삽입 또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접근 삽입 삭제라고 하는 기능이 함수로 구현되어야 되겠죠. 메소드는요, 이렇게 일반 메소드와 접근 메소드, 갱신 메소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메소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정의되어 있다고 하네요. is empty, 지금 리스트가 비어있니? 라고 물어보고 리턴형으로 아니요 혹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불리언, 얘는 true or false로 1 아니면 0으로 리턴을 주는 거고요. size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리스트에 담겨있는 대상, 물체의 개수를 리턴하겠네요. 지금 아래와 같은 리스트의 사이즈를 물어보면 4가 되겠죠. 총 과일의 개수가 4개니까요. 그리고 elements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를 한 번씩 돌아보는 순회와 같은 걸 겁니다. 접근 메소드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해당이 돼서요. get R 하면 여기서 R은 내가 아까 원한 순위, 만약에 get 0 하면 0번째 랭크에 있는 과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get 0을 호출해서 엘리먼트를 리턴 받을 수 있겠죠. set, 이거는 R번째 공간에 2라고 하는 대상을 집어넣으세요 라는 거니까 만약에 set 0 포도 하면 요 방이 사과가 사라지고 포도로 바뀌겠죠. 그쵸? 자, add니까요 공간을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et 0 포도랑 add 0 포도는 다릅니다. set은 그냥 해당 공간의 값을 이렇게 복제하는 거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dd 0 포도를 했으면 이렇게 옮겨요. 미리 여기 사과, 오렌지, 딸기, 포도, 그리고 요 방에다가 포도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이즈 했을 때 4였는데 지금은 사이즈 했을 때 5가 되는 거예요. add first는 위치가 항상 앞쪽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고 add last는 맨날 맨 뒤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remove R 하면 R번째 데이터를 지워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수님이 remove 0 하면 요 사과를 지우고 그 공간을 비워두면 안 되니까 오렌지, 딸기, 포도 이렇게 가져오고 이건 지우게 되겠죠. 아시겠죠? remove first는 맨날 첫 번째 방만 지우는 거고 remove last는 맨 마지막 방만 지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list ADT라고 하는, 즉 list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함수들이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지 간접적으로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리스트를 프로그래밍 해야 되면 다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작성해 넣어야 돼요.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사이즈나 엘리먼트라고 하는 함수,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완벽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는 미리 구현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실습 문제 풀 때 사이즈나 엘리먼트, is empty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모든 ADT에는 예외라고 하는 함수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예외는요, 말 그대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ADT 작업을 실행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상황을 예외라고 하고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런 거지. 더 이상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을 수 없을 때, 혹은
내가 넣으라고 줬던 이 앞에서 넣으라고 했던 셋하려고 했던 이 아래 위치가 공간을 넘어갈 때 이런 상황들이 바로 예외 상황이겠죠. 하나씩 살펴보면 invalid rank exception이니까 방금 교수님이 얘기한 케이스예요. 내가 정의한 리스트는 딱 이렇게 공간이 4개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한 거야. set 5에 2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5라고 하는 공간은. 그래서 invalid rank exception이 발생해요. 그리고 교수님이 애초에 방금까지 4개의 공간만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교수님이 add last 하고 2 이렇게 호출을 하면 full list exception이 떠요. 이미 나는 내가 정의해 놓은 리스트 공간이 사이즈가 4밖에 없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하려고 하면 이 공간을 추가해야 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떠요. 맥시멈 사이즈가 정해져 있을 때, 만약에 맥시멈 사이즈가 정해져 없으면 상관이 없고, 근데 보통 정해져 있죠. empty list exception.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내가 이미 이렇게 공간은 4개지만 이 안에 뭐 값이 정의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넣은 게 없어. 근데 교수님이 remove first로 호출해. 이 소리는 뭐냐면 첫 번째 방에 데이터가 있으면 지워라 라는 뜻인데요.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지우라고 하니까는 empty list exception이 뜨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생하면 안 되는 오류 상황을 다 이와 같이 예외 처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냥 이런 단순한 접근 메소드나 갱신 메소드만 짜고 말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예외 처리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교수님들이 입력을 잘못 줬을 때에도 프로그램이 뭐 런타임 에러를 뱉으면서 퍽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리스트들은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같은 케이스들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원소들의 순서 집단을 저장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일반적 목적의 데이터 구조. 즉 여기 나왔어요. 순서 집단, 순서, 오더. 랭크는 결국 순서니까요. 잘 생각해봐요. 순서. 그쵸?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건데 스택, 큐, 집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재료.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더 상위 레벨의 ADT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그 재료로 리스트를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로 사용되니까 당연히 잘 짤 수 있어야겠죠. 마치 고급 C와 C 언어를 잘해야 자료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료 구조를 잘해야 더 복잡한 데이터 구조 구축, 뭐 알고리즘,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데이터 구조 이런 것들을 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리스트를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배열을 이용한 구현이 좀 쉽겠죠. 그래서 먼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 ADT를 구현하기 위해서 배열을 가지고 먼저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n개의 단순 또는 복잡한 원소들로 구성된 배열 V. 그러니까는 배열의 이름이 V고요. n개는 내가 n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마침 뭐 예를 들어서 배열의 크기를 100으로 잡았다라는 뜻은 100개의 데이터를 배열에 최대한 담을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때 그 숫자 n, 라지 n인 거예요. 스몰 n은요. 현재 리스트의 크기, 즉 리스트에 담겨진 의미 있는 값의 수, 그런 거를 저장된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담고 그냥 100개를 선언하고 초기화만 해놓으면 얘는 저장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니까 스몰 n이 0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자, 배열에서 순위는 0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항상 C 언어는 첫 번째 방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순위 역시 0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에 조심하시면 돼요. 파이썬에 익숙한 친구들은 파이썬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 매틀랩도 보면 0이 아니라 1이고. 그러니까 언어마다 베이스 랭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나중에는 프로그램 연습을 할 때 반드시 C 언어로만 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계속 할게요. get r, set r, 2는 이 두 가지 함수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짠 자, 다음 초기화. 이제부터는 배열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구현할 때 각각 필요한 단계별 함수를 의사 코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실습 시간에요. 요 의사 코드를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배열을 이용한 리스트 초기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무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함수의 이름은 initialize,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쓰여져 있는 의사 코드는 코멘트다. 주석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써놓은 주석, 입력은 이와 같은 거고 출력은 이와 같이 할 거다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인아웃 설명일 뿐이에요. 실제 코드하고는 무관해요. 자, 아래 코드 부분은 스몰 n을 0으로 초기화하고 있네요. 그쵸? 왜? 이 스몰 n이라는 게 뭐였어요? 리스트 데이터의 크기, 즉 요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요 V라고 하는 배열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수가 없으니까 n0 하고 리턴. 그쵸? 순회가 나왔어요. 순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회는 배열의 각 공간에 접근하면서 실제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니는 그런 행위, 그런 함수입니다. 자, 작업 순회는 어레이의 모든 원소 V0부터 이 공간부터 이렇게 접근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보고 다녀요. 언제까지? 총 데이터의 개수만큼. 그쵸? 그러니까 시간은 비고 n 시간이겠죠.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보면 포문을 도네요. 언제서부터 어디까지? r이 0이네요. 즉 r은 순위, 랭크가 0에서부터 여기가 n-1, n-1, n-1까지 비지트한다, 방문한다. 그쵸? 그래서 이 비지트라고 하는 역할을 보니까 주석 처리가 되어 있네요. 프린트하는 거래요.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V라고 하는 배열 리스트의 R번째를 접근한다. 그래서 이게 다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는 0에서부터 V n-1까지. 네, 순회하시오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냥 출력하면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출력하라고 쓰여 있네요. 자, 삽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펴봅시다. 지금 V라고 하는 리스트 공간이 있어요. 크기는 라지 n이고요. 총 n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까지? 0부터 여기 n-1번째까지. 그쵸? 근데 내가 지금 데이터가 쭉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밀어야 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1, 2, 3, 4, 5, 6 데이터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놓고 먼저
요 방에 있는 데이터 11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 옮겨요. 그쵸? 이렇게 뒤부터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옮기고요. 이렇게 옮겨서 여기 10 이렇게 옮겨서 9 이렇게 옮겨서 8 이렇게 옮겨서 7 하고 나니까 요 감 딱 변네요. 저기다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숫자 2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vn-1에서부터 vr까지의 n-r개의 원소들을 순방향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다라고 삽입하는 add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교수님이 방금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여기 r 그리고 여기 n-1 그쵸? n-1에서 r까지의 n-r개예요. 총 여기 개수가요. 순방향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내가 그 원하는 위치에 2를 집어넣는 거. 실제로 의사 코드를 살펴볼게요. 방금 개념적으로 교수님과 살펴봤던 거를 의사 코드로 먼저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자, 함수 이름 add 입력 두 가지네요. r과 e. r은 내가 원하는 집어넣기 원하는 위치. e는 원소 엘리먼트 데이터. 만약 n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배열 리스트 배열의 크기 라지 n과 같으면 예외 발생. 그쵸? 꽉 찼어 라고 알람 주라는 거예요. 넣지마 꽉 찼어.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만약 내가 넣으라고 하는 요 위치가 0보다 작으면 거기는 올바른 자리가 아니야 라고 invalid rank exception 또는 r이 small n보다 클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데이터를 넣으라고 하는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 n보다 클 때. 그쵸? 다음. 여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라지 n이 라지 n. 그쵸, 여러분? 이렇게 0에서부터 n이 있을 때 내가 이 r이라는 거는 반드시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실제로는 이제 어떠한 예외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앞에 요 그림처럼 순방향으로 데이터 이동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n-1에서 r까지. 교수님이 이렇게 거꾸로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뒤에서부터 n-1에서 r까지. 그쵸? 플러스 1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게 방금 요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i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그리고 그렇게 포문을 계속 반복한 다음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딴 이렇게 빈 공간.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던 리스트의 r번째에 이 대입 그리고 방금 하나 데이터 집어넣었으니까 스몰 n은 뭐였어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 저장된 원소 개수. 그래서 1 더하기. 오케이? 다음 삭제. 삭제도 내가 원하는 위치 R. 저기 지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짠, 그림을 먼저 볼게요. 요 자리를 지워달래요. 지웠어. 그럼 여기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저 공간을 비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로 이렇게 채워요. 지금 교수님이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짠. 0, 1, 2, 3, 4, 5, 6, 7, 8, 9, 10, 11이라고 들어있던 리스트에 여기 실제로 방도 6번, R도 6이야. 6번에 있는 방을 삭제하시오 하니까 0, 1, 2, 3, 4, 5 지우고 7, 8, 9, 10, 11이에요. 근데 저 6번만 비워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채운다. 0, 1, 2, 3, 4, 5, 7, 8, 9, 10, 11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이렇게 채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이죠, 여러분. 이렇게 채우니까요.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역방향이 알죠? 자, 실제로 삭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수도코드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실제 여러분이 다 프로그래밍 하셔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물론 실습 문제 보시면 안에 다 의사 코드가 있어요. 그 의사 코드를 보고 작성하셔도 되고 지금 교재에 있는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요걸 보고 작성하셔도 되고 아셨죠? 일단 개념적으로 교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remove R번째 지우래요. 예외사항 먼저 체크. 어떤 예외사항? R이 0보다 작거나 R이 n-1보다 크거나. 그렇죠.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내가 데이터를 지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지우래 갑자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긴 데이터가 없는데 그렇다면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이거 라지 n이 아니라 스몰 n이 맞아요. 교수님이 착각했어.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데이터가 n개밖에 없는데 갑자기 삽입을 이쪽에다가 하래. 그러면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스몰 n이에요. 스몰 n. 미안해요, 여러분. 자, 여기 또 스몰 n. 그러면 지금 내가 삭제하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채워져 있을 때 0에서부터 여기 스몰 n, 여기 스몰 n, 여기가 n 총. 그래서 여기가 n-1. 여기 안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벗어나면 야, 인밸리드한 랭크를 나한테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먼저 2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놔요. 저 2는 요 R을 뭐예요? 내가 여기를 지우라고 할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있는 값이 얘잖아요. 리턴하려고 미리 담아놨어요. 내가 어떤 값을 지웠는지 아웃풋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써놔서 미리 변수에 담아놓고 자, R 플러스 1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되죠. 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였으니까 R 플러스 1에서 n-1까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는 거니까 여긴 I, 여긴 I-1 반복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복. 이렇게 계속 담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뺐으니까 삭제했으니까 n은 n-1로 삭제하고 리턴 내가 어떤 값을 지웠는지 리턴해주면서 삭제를 끝냅니다. 자, 아이고 성능 내용은 이러해요. 배열을 이용하여 리스트 에디트를 구현할 경우 기억 장소 사용량은 이만큼이고 사이즈와 isempty getset 함수들은 비고 1이고 add와 remove는 비고 n이고 add first, remove first는 비고 n이고 add last, remove last는 비고 1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왜 비고 1이에요? 내가 원하는 위치를 주잖아요. 사이즈는 이미 알고 있는 요 n의 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 isempty는 얘가 0인지 아닌지 확 체크해가지고 1과 0을 리턴해 주는 거고 get은 내가 원하는 위치 R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꺼내오는 거잖아. 내가 여기를 가겠으면 여기를 꺼내오고 그러니까 비고 1에 해당하는 거죠. set도 마찬가지예요. set R2 R을 주니까 여기에 2 채우는 거 한 번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가 가실 거고요. 다음 여기 add, remove는 비고 n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거 최악의 경우잖아.
여기 볼게요. 삽입 먼저 봅시다. 짠! 내가 지금 애드를 했어요. 요 중간에 어딘가 계속 넣는 건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요걸 요 중간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원래 1, 2, 3, 4가 있었는데 나 여기를 비워두고 여기를 채우고 싶은 거야. 0을 이렇게 옮겨요. 요 위치에다 뭔가 값을 넣고 싶어서 그래서 1, 2, 3, 4 하고 여기 0.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총 지금 n이 4인데 4개만큼 밀었기 때문에 b고 4 b고 n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토익 젬플로 4개였으니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엄청 많았으면 만약에 100개였으면 100번 이동이 해야겠죠. 즉 최악의 경우로 소요 시간을 측정하는데 무조건 r이 0일 때는 b고 n이기 때문에, 그리고 삭제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경우 내가 이 자리를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n까지 0에서 n까지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b고 n번이니까요. 그래서 성능이 add 하거나 remove 하는 거는 최악의 케이스인 시간을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add first, remove first는 방금 나타난 최악의 시간을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고 n인 거고요. add last, remove last는 운이 좋죠. 그냥 맨 마지막 것만 하나 삭제하고 n을 n-1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b고 1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배열을 이용한 리스트 ADT는 그렇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배열을 원형 배열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이거 달라져요. 이게 원래 이거였는데 b고 n이었는데 b고 1로 바뀌어요. 왜요? 원형이니까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거야. 원래 있긴 있는데 따로 없이 관리를 하는 거죠. 대신 원형 배열은 무엇으로 관리하냐면 요 F와 L이라고 하는 거, first와 last 변수를 더 가지고 실제로 지금 어디가 시작이다, 어디가 끝이다 라고 하는 그 랭크, 실제로는 인덱스죠. 배열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Z가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F가 있었겠죠? 근데 방금 remove first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F 이쪽으로 이동.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원래는 어떻게 했었어요? 다 이렇게 복사했잖아. 근데 지금은 원형이기 때문에 복사하지 않아요. 복사하지 않고 그냥 이 F와 L이라고 하는 변수 2개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add first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Z 집어넣고 F 이동. 끝. 아셨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찾아있는 상태에서 또 add first 하면 어디? 여기 G 하고 여기 F. 이렇게 계속 F만 이동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밑을 봅시다. add 작업에서 배열이 풀이면 배열을 동적으로 확장하여 해결 가능하다. 즉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라지 n을 고정시켜 놨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동적 할당을 사실 해서 늘릴 수도 있긴 있죠. 여러분 한번 할당되었던 배열의 크기를 리얼로케이션 해가지고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배열을 이용한 리스트의 구현이었어요.